구독. 이제 마찬가지로 쌀 이야기를 또 같이 쌀 소고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요.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광우병 국민 감정을 언급을 했고, 또 29일에는 민주당이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서 트럼프를 규탄하는 그런 시위를 열었습니다. 30일에는 이제 트럼프는 강도처럼 칼을 들이밀었다. 이제 진보당과 민노총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위가 열렸고, 또 제가 현장에 직접 갔는데 이제 어떤 기자가 MBN 기자였던 것 같은데 뭐 향후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요? 라고 하니까 촛불 시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직 정확한 일정을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밝혀질 경우 촛불 시위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그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박찬대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갖고 그거 보고 눈치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자유애종을 울릴 수 있는 것이 전 정치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지금 당장은 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먼저 선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전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애종을 스스로 못 올리고 낮이 다 밝았는데 그때 돼서야 울면 그게 닭이고 그게 정치인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음모론일지라도 국민적 어떤 공감 이라면은 나는 그 음모론을 지지하겠다라는 듯한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히나 여당의 대표 후보잖아요. 그렇다면은 더욱더 그 큰 책임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뭐 민노총이라던가 뭐 여러 이제 좌파 단체에서 뭐 트럼프가 강도처럼 칼을 들이밀었다, 촛불 뭐 시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뭐 너무 일상적으로 있던 일이라서 놀랍지는 않지만 저것이 외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또 미 정부에서 볼 때, 트럼프 정부에서 볼 때는 또 지금 한국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미국에서 볼 때 한국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것을 가만히 방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오히려 같이 공조를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그 최인호 의원님한테 동의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드는 게, 우리가 산타가 없다라는 걸 아는데 애가 어른이 되고 이제 5살도 아니고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산타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줬어. 근데 우리 애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우리 애 그 감정 때문에 산타가 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매주 크리스마스 때마다 노모가 된 엄마가 아이한테 선물을 사다 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원님 말씀에 정말 덧붙이고 싶었던 말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소고기 광우병 관련해 가지고는 이 국민 감정만으로 이제 이야기할 시기는 지났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이츠 관련해 가지고 JTBC가 그 보도한 것도 보셨죠? 봤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던데 그냥 추가적으로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JTBC에서 항상 나오는 어떤 뭐 왜곡 보도의 일환이라고 봐가지고 딱히 논평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입법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민주당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금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 경영계와 재계에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이 수십 개 수백 배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산업 현장은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미래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 통과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이랑 방송산법 관련해 갖고 민주당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고 네. 국민의힘의 토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사가 아까 전에 떴던 거를 제가 봤고요. 네. 일단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네. 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유로운 어떤 기업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놔야지 경제도 발전하고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사실상 불법으로 파업을 하고 마음대로 파업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PC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입법을 하고 하면은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안 좋은 결과물, 정말 심각한 악법들이 계속해서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회의 의결이 남은 것인데,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기업을 꿈꿀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기업을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거는 정말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탈출하게 하는 어떤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방적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가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노란봉투법에서 일부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면 그거를 조율해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네.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보면 합심을 해가지고 뭐 거대 여당이 되어버린 셈인데 네네. 지난 정권과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참 무력감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헌법이랑 민법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법안을 만들 때.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지금 헌법이랑 민법에 전부 위배되는 내용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헌법의 가치조차도 가치와도 맞지 않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거를 일방적으로 다수당의 의석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이거는 독재죠.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 독재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고용노동부 김명훈 장관이 여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경영계가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아니 무슨 소리냐,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높이는 법이다. 당신들의 우려는 과장된 우려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저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지금 현대차 노조나 뭐 여러 그 노조들이 매달 파업하고 임금 협상하겠다. 거의 주기적으로 정말 1년에 몇 번씩 파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의 액수를 보면요, 1억이 넘어가요. 네,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연봉 협상할 때 연봉 더 달라. 그리고 또 자기가 뭐 퇴직을 하더라도 뭐 3대에 걸쳐 가지고 뭐 현대차 직원가로 할인해 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넣어 가지고 노조에서 깡패처럼 투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을 상대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불법 파업을 계속해서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기업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을 위해서 일해주고 기업의 가치 창출을 할 사람을 뽑는 건데 네. 매번 파업해가지고 연봉 올려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명확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잘라내고,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연봉 준다고 하면은 네. 파업 안 하고 열심히 일할 사람들은 전 널렸다고 생각해요. 엄청 대한민국에. 많죠.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이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자르고 근데 싶어도 여기서 그죠.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손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조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파업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에서 기업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 네. 노란봉투법이 이번에 통과가 본회의에서 된다면 이제 사실상 기업은 그 어떠한 방어권도 없이 노조에서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 기업하세요, 가치 창출하세요, 경제를 살려주세요, 일자리 창출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기업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냥 번외지만 방송산법도 비슷한 논리로 나오게 되면은 정말 여당의 친화적인 언론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어떤 3권이 전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언론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언론에서 최소한의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국민께서 이재명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주셔야 네. 최소한의 견제 구조가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국민 눈치는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언론조차도 제 입맛대로 검열하겠다라고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한 반대를 했던 것인데 오늘 네. 일방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총통 독재라고 하거든요. 네. 이 총통 독재가 굉장히 공고해지는 거예요. 지금조차도 사실상 3권을 다 장악하고 네.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조차도 장악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총통 독재죠. 예. 정말 무섭네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만약에 반대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이 정도의 중립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뒤에 사진 보시면은 주한 유럽상이 원래 주한 유럽상이라든지 주한 미국상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치의 어떠한 그 대내적인 간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말을 아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말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은 한국 철수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상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 아까 전에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음. 노란봉투법이 도움이 된다 이런 궤변을 내놓았는데 네. 진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SK하이닉스나 여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또 세계 무대에서 나름 당당히 지금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런 경쟁력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세계 무대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돼요. 규제도 최소화해줘야 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이 투자하고 어떤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될 게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해갖고 기업이 잘 되는 것이 국가에도 좋은 일이고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노란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전부 죽여놓으면 이게 세계 무대에서의 어떤 경쟁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고 네.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한 네. 피해를 입히는 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뭐 댓글에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네. 폐악질들은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싸울 생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거는 못 막아내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투쟁을 해줘야지.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평하는 거 물론 국민들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절차들도 필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문제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뭐 50억 대주주였다가 10억 대주주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코스피 5천 만들겠다 이런 말은 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행동은 다르다 이런 평가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이게 뭐 기업을 계속해서 죽여놓는데 기업을 죽이는 방향성으로 어떤 정책과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주식이 오르려 그래도 네 그렇게 계속해서 네. 기업을 죽여놓다 보면 사실 주식시장도 기대하기 힘든 네. 거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네. 기업 주기라고 하셨는데 뒤에 지금 보시면요 이것도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포스코 ENC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산재 사고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뭐 실질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산업 환경인 것은 맞으나 이거를 이제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이제 국민회의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산재 사망 때는 주가를 폭락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무서운 말을 던졌어요. 간담이 서늘한. 네. 이것 때문에 포스코가 ENC가 전면 공장을 중단을 해가지고 이게 포스코만 중단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그죠. 그리고 뭐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스탑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국무회의에서 그것도 다 찍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적절한 건가요? 이제 적절한 수준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뭐 특정 산재가 많은 어떤 영역들을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해결 방안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디 회사를 딱 집어가지고 산재 사망하면은 주가 폭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굉장히 부적절하고 상식적인 수준도 아니고 저랬던 관례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네. 아무래도 쇼잉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이니까 특히나 국내에서 네. 예. 세계 무대로 갔을 때는 국내에서? 본인이 쇼잉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내에서만큼은 마치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어떤 쇼잉들이 과도하게 나오는 거고 무리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때는 네. 폭락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말 한마디로 네. 아시겠지만 라면 2,000원 그 발언 때문에 네네네. 농심 주가가 폭락했었잖아요. 네네네, 그죠. 좀 영향력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네. 지금 국내 정치 현안, 뭐 국외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챙기시느라 좀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와 함께 계속 다니시면서 네네. 김문수 후보를 가장 밀착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다라고 그건 정말 자신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환길 씨의 입당이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환길의 극우론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그거는 극좌의 프레임이다. 김문수 후보는 전환길 씨도 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 행보 이거 포함해가지고 최근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 자체를 뭐 대변인으로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어떤 토론회장의 이 열릴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네. 극우론에 대해서 굉장한 저희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끼리 극우라고 서로 삿대질하지만은 그거 좋아할 사람들은 이재명이랑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쓰는 프레임을 왜 우리 당내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극우라 그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극좌가 정말 많지만 서로에게 극좌라고 삿대질하는 거 한 번도 저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왜 너무나 극우다. 그리고 심지어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메시지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또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당에 지지를 오랫동안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막 극우다 뭐 극우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폄하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진짜 극우는 미국 문화에 불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극우죠. 근데 왜 전환길 씨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왜 우리 당에 들어와가지고 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분인데 그런 분에게 극우라고 폄하를 하느냐 그런 생각인 거고요. 또 극우라는 표현 자체를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저기 기사에 보면 당 혁신 명분으로 뭐 분열은 안 돼 이렇게 나온 것이 혁신위에서 이제 특정 의원들을 지목해가지고 거취를 정리해라. 그렇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취를 정리하고 말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개헌저지선이 뚫려요. 아니 고작 107석 가지고 누구한테 거취 정리하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남 탓해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갔을 때 개헌저지선이 뚫리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총통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때지 개파로 갈라지고 뭐로 갈라지고 해갖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재명과 싸워야 되는 어떤 국민적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선 때는 범죄자 대통령만큼은 막아달라. 그리고 뭐 여러 대한민국의 영역들을 바로 세워서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적 시대 정신이었지만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을 우리 당은 받들지 못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야당이 야당답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당이. 근데 지금까지의 많은 보수 지지층에서 답답해했던 게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과연 야당 역할을 하느냐, 싸우느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좌파랑 목숨 걸고 싸우는 걸 우리가 본 적이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하다못해 저조차도 고등학교 때 인원고등학교에서 정교조 교사들과 투쟁하면서 정말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고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당은 당의 기득권들은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위만을 이제 운운하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만을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당이 어떤 발전도 없었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힘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전선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고 이게 싸웠던 사람들이 또 잘 싸웁니다. 싸우는 방식도 알고 또 좌파에 계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 진영이 어떻게 싸우는지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많은 여론조사들에서 강한 지지를 또 받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강한 정당, 싸우는 정당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 혁신 위에서 이제 저는 잘 그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전환길씨를 두고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다. 스탈린과 히틀러를 받아들이자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네. 해가지고 이게 좀 강도가 좀 세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 내쫓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 원내 의원이 아니기도 하지만은 네. 민주당과 싸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은 저는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적이야말로 전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과 싸우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건 주적이죠. 당장 당에서 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네. 대표와 같은 사람들이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혁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오히려 민주당과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 강하게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라 그러면서 거리 둔다, 막 오물 묻은 사람처럼 배척한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저도 당에서 끌려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환길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약간 계엄 터지고 탄핵 이전까지는 전환길 씨에게 엄청 기댔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서 막 추운데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서 전환길 씨의 어떤 네임밸류에 기대가지고 그거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오기도 했고 관심을 가졌잖아요. 정치적 네네네. 사안에. 그래서 왜냐면 원래 강사였으니까 젊은 층들한테 인기도 끌었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막상 탄핵이 되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해야 될 때가 오니까 같이 전환기 씨도 손절하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공당에서 동의할 수 있는 정도가 있고 네. 못하는 정도가 있고 그거는 뭐 당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니까 네, 제가 네.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뭐 탄핵에 관련해 갖고 네. 뭐 탄핵 반대파, 탄핵 찬성파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나뉘면 안 되는 문제라고 봐요. 네. 탄핵은 지금조차도 이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어 엎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은 당연히 반대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입장을 고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는데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전부 이탈해가지고 결국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이 되고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에 서 있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에도 그 사람들이 사실 앞장선 거고 친한계 한동훈 대표부터 해갖고 친한계 의원들은 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보수 괴멸에 있어서 앞장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의원님께서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 그 1시간 운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것도 많이 써주시고 항상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 소개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동 36케어 365케어에서 저분자 콜라겐을 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동물성 콜라겐이 아니라 저분자 콜라겐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하는데요. 원래 콜라겐이 조금 비싸요. 그런데 1개월 한 박스에 28,000원이었는데 저희 특가로 13,000원, 그리고 3개월 3박스에 87,000원이었던 것을 30,000원 이렇게 엄청난 할인가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혜택 할인 링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의 전화는 1661-6915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한 번 2알씩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